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식물들. 가드너들은 관엽식물을 비롯해 꽃과 양치식물 등을 그저 관상 목적으로 키우면서 기쁨을 얻죠. 그런데 이런 궁금증 드신 적 없나요? 식물들은 원래 야생에서 살았을 텐데 어떤 과정을 거쳐 실내로 들어오게 됐을까? 사실 식물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목적으로 재배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현재까지도 공기정화 식물 등으로 판매되고 있는 걸 보면 단순 장식물로서 키운다고 보기 애매하긴 하죠. 식물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 우리의 생과 사를 함께했습니다. 수만 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야생은 우리의 천적이 가득했고 인간은 하루하루 먹을 짐승을 사냥하거나 열매를 채집하며 살아갔죠. 그 당시 인간은 생존하기 바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물이란 존재는 그저 두 부류로 나뉘었을 거예요. 먹을 수 있거나 약이 되는, 한마디로 생존에 도움이 되는 식물과 그렇지 않은 식물. 실용적이지도 않고 그저 아름다움만으로 존재하는 식물은 그때도 존재했지만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하고 생존이 최우선이었던 그 시기에 그저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식물을 키우려는 시도는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약 7,000년 전 정착 생활이 시작되고 드디어 농경 생활에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식용 가능한 작물을 탐색하고 어떻게 하면 작물을 잘 키워서 먹을 수 있을지 연구했을 거예요. 이때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 키우는 식물은 먹을 수 있거나 약이 되는 식물이었죠. 하지만 삶에 여유가 있는 부유한 자들이나 권위자, 왕궁 사람들은 식물을 모아 본인들만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은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기원전 1400년의 기록인 이 무덤 벽화를 보면 이렇게 나무와 꽃이 가꿔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높으신 분이 돌아가시면 내세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작은 정원을 주변에 꾸며놓았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나무와 식물은 다산과 재생에 관련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요. 어느 묘비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연못을 따라 마음 편히 거닐고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나무 아래에서 기뻐하거나 생기를 찾으며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영원히 흐르도록 만든 우물물로 가득 찹니다. 이걸 보면 무덤의 소유자가 내세에서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죠. 이런 무덤에 심긴 식물은 대추야자, 포도, 석류, 파피루스, 무화과 등이 있는데요. 식물들의 구성을 봐도 순수한 관상용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식물들이 많이 보이죠. 주로 관상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비실용적 정원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습니다. 그중 유명한 것은 기원전 6세기에 만들어진 바빌론의 공중정원인데요. 이 공중정원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내를 위해 지은 정원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계단 같은 구조물에 수목들을 심어놓은 모양새가 마치 산 같기도 하죠.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여전히 관상용 식물이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향이 좋은 꽃, 맛있는 열매가 달리는 나무 등을 선호했고 환각 물질이 담긴 꽃을 재배하거나 약용으로 쓰는 등 쓰임새가 있는 식물을 키웠지요. 지금은 그저 아름다워서 키우는 분들이 많은 장미조차 처음엔 약용과 향수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움을 위해 식물을 재배하는 문화는 메소포타미아뿐 아니라 각각 떨어진 중국, 멕시코 등지에서 점차 독자적으로 발생했는데요. 특히 동양 쪽에서 관상용 식물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양은 자연을 예술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재밌게도 자연은 예술이 될 수 없다고 바라보던 서양에서는 원예 관련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동양에서는 자연의 신성함이 깃들어 있다고 여기고 자연의 미를 작게 축소하여 집에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단적인 예 중 하나가 바로 분재입니다. 일본에서는 6세기 분재가 성행하면서 작은 화분에 나무를 담아 키우는 문화가 생겨났죠. 또 우리나라 역시 원예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5세기 조선 세조 시절에는 조선의 관료이자 화가였던 강혜안이 조선 최초의 원예에서 양화소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는 꽃을 키우는 방법과 식물 감상법에 대한 것들이 소상하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반면 서양의 중세시대에는 원예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수도원에서 수도승들이 약학 목적으로 허브를 재배했습니다. 그 외에 관상 목적으로 식물을 키웠다는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을 예술로 바라보지 않는 서양의 시선이 한몫했습니다. 그러다 1652년에 발명가이자 작가인 휴 플랫이 가정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에 관한 책인 에덴 동산을 출판하면서 프랑스와 영국의 귀족 사이에서 이국적인 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자들에게 팔기 위해 이국적인 식물들을 수입해와서도 전혀 다른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는 식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온실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해서 17세기에 드디어 온실이 등장하고 많은 이국적
척 식물들을 들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서양에서는 최초의 온실이 1619년 독일에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세계 최초의 온실은 바로 1450년대 조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무려 170년이나 기술이 앞서 있었던 거죠. 이 시기 이후로 가드닝이라는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돈 많은 부자들은 마당에 감귤나무를 심어 자신의 부를 과시했고요. 식물 육종가들은 남미로, 아시아로 식물 채집가를 파견해서 이국적이고 돈이 될 만한 식물들을 들여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눈치채셨을 텐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식물을 기르는 일은 대중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유층의 전유물일 때가 많았죠. 그러다가 18세기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석탄이나 중앙난방 시스템으로 인해 식물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 갖춰지자 원예 문화가 대중들에게도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염란과 제라늄 등이 관상용 식물로 각광받고 육묘장이 많아지고 여러 식물 카탈로그가 생산되었죠. 다양한 화분이 폭발적으로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 열대식물과 난초가 인기를 끌면서 현재에 다다르게 됩니다. 가드닝은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실내 취미로 가드닝을 즐겨 하시죠. 관상용 식물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식물을 하나둘 키우기 시작하다가 인간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물을 키우는 목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맞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생에서 생존하던 식물이 인간의 애정을 얻어 안방으로 성큼 들어오기까지 그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문화든 어느 나라건 간에 수천 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식물은 우리와 기나긴 삶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식물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셈이죠.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식물을 통해 힐링을 받고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